으로 이제 신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신 기자하고 첫 번째 소식. 우리가 이제 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 이제 한국타이어의 지주회사입니다. 요거 경영권 분쟁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어떤 포인트가 지금 나왔다고요? 네, 한국경제신문에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예, 특종이 또 나왔습니다. 신문에서. 네, 인류 선배가 잘 쓰셨던데 그 자식 간의 경영권 싸움에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조양래 명예회장이 사제를 털어서라도 경영권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양래 명예회장 슬하에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조희경 한국타이어 나눔재단 이사장, 조희연 씨, 그리고 이번에 MBK와 손잡고 조금 전면에 부상한 조현식 한국앤타이어 고문, 그리고 반대편에 막내인 조현범 현재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있는데 조양래 명예회장이 이번에도 막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조양래 명예회장은 일부 임직원한테 평생 일군 회사를 사모펀드에 내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제 조현식 고문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면 경영권을 MBK에 내준다 이렇게 이미 밝혔기 때문에 이제 조양래 회장이 좀 열받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양래 회장이 좀 충분하게 실탄이 있느냐? 이게 또 관심일 거거든요. 실탄이 있습니까? 조양래 명예회장이요.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앤컴퍼니의 자신의 보유 지분을 막내인 조현범 회장에게 넘겨줬었죠. 아, 그럼 실탄은 그때 확보했겠군요. 예, 23% 넘겼었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규모가 3천억 원 정도가 그 당시에 됐을 거고 3천억 원에 육박했을 거고 그 이후에 추가 투자를 조 명예회장이 단행했다는 소식이 크게 들린 것이 없으니 뭐 큰 틀에서는 이때 확보한 자금이 상당 부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제를 털어서라도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요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요거 계속 주의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영향 어떤 측면에서 미칠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조금 기분 좋을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조현식 고문 측의 공개 매수 제한 이후에 한국앤컴퍼니 주가 높아졌는데 이거 더 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가능성입니다. 당초 경영권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조현범 한국앤타이어 회장이요. 추가 공개 매수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이 추가로 사제를 털어서 대응에 나섰다는 경우는 결국 주식 더 사겠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한국앤타이어 주식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 제한도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 현실화가 될지 한번 봐야겠고요. 또 반대로 이미 어느 정도 조현범 회장이 현재 경영권 싸움에 유리한 점을 고려하면 조양래 명예회장의 액션이 사모펀드 MBK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공개 매수가 더 높이지 말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게임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 매수 제한 이후에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지금 공개 매수 제한 가격보다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공개 매수가 2만 원인데 지금 2만 1,000원 뭐 이렇죠. 맞습니다. 넘었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이번 건 단독 기사 처음으로 썼던 차준호 한국경제신문 기사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있었죠. MBK에 막강한 자금력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조단위 현금 동원이 가능한 동부가 최대의 사모펀드 MBK가 추가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시장이 살펴야 된다는 말인데 조양래 명예회장이 그런 부분 의식해서 상대 측이 추가 공개 매수 제한 의미가 없도록 먼저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이 현재까지 시장에서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현범 회장 측이 이미 42% 갖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인 거죠. 24일까지가 공개 매수 이제 기간이니까 이때까지 이제 MBK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게 시장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조양래 회장이 나서면서 그 기대를 꺾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공개 매수 가격 높이지 않으면 MBK 측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높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요거 지금 계속 상한가 치면서 이슈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워진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최근에 상장사 가운데 상한가 4번 맞으면서 조금 유명해졌죠. 와우. 예. 이 회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 회사고요.
4,300만 명의 비식별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회사다. 사용자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데 특화되어 있다라는 게 이 회사의 붙는 설명인데 매출은 보면 지난 3분기에 54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6억 8천만 원 정도 기록한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배우 이정재, 정우성 씨, 그리고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하나 있습니다. 위지윅 스튜디오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와이더 플래닛의 주주가 된다는 공시가 지난 8일 장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우 이정재 씨는 유상증자가 잘 마무리되면 이 배정 끝나면은 이 회사 최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에 투심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유명한 배우들이 이제 주요 주주로 등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상승 쪽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전에 뛰었다라는 게 문제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공시가 나오기 직전에 상한가 치고 이거는 이상합니다. 선행매매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시 이전부터 와이더 플래닛의 주가가 이유 없이 상승을 합니다. 이 와이더 플래닛은 거래량 자체가 사실 저희도 잘 몰랐던 회사였으니까 크지 않았겠죠, 거래량이. 지난 5일에 그런데 상한가 치고요. 7일에는 9.26% 상승하고 공시가 나오기 직전 날인 8일에 상한가를 기록합니다. 특히 8일 상한가를 친 날에 거래량이 163만 주를 넘겼는데요. 이게 찾아보니까 지난달 전체 와이더 플래닛 거래량의 4배에 가까운 수준이 하루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공시 전부터 이 회사 주식 사모은 주체가 어딘가 이것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봤는데 지난 4일부터 와이더 플래닛 수급 현황 살펴보면 상한가 전날인 4일부터 7일까지 외국인이 1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공시 당일에는 조금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1억 8천만 원 정도 순매수했는데 반면 그 기간 동안 개인은 1억 9천만 원 정도 순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은 재미를 못 보고 기관하고 기타 법인이 이제 뭔가 좀 의심이 듭니다. 뭐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에 상한가 치고 이거는 의심스럽죠. 제 생각에는 이거 내부자 거래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선행매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자수하세요. 혹시 이제 스스로 찔리는 게 있으면. 예. 금감원 조사 착수했습니까? 아직은 이게 선행매매 조사 착수했다 안 했다 이게 조금 밝히기가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국엔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공개 매수가 제한 직전에 주가 급등했는데 이때는 들여다보고 있다. 이 시장 교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금감원이 입장은 아직 안 내놨어요. 네네. 그 한국 야쿠르트가 이제 조현범 측 의식해서 이제 미리 산 거 아니냐? 관계가 이런 있지 의혹이 않나. 있어서 네. 선행매매 조사 중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황상 수상해 보인다는 점 이것까지는 배제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금감원. 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된다고 해서 시장이 좀 반색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나요? 뭐 엉뚱한 얘기가 조금 들리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입장을 좀 선회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정부가 공식 입장 나오기 전에 유력 매체에서 계속 나온다는 건 내부에서 계속해서 취재가 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알아보려는 것이 간 있었는데 봤죠. 간을 보다가 발을 뺀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기 중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어제 오후에 있었습니다. 이날 추 부총리 말 들어보면요.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같은 경제 이슈를 차기 부총리 손에 넘긴 것 같다는 인상, 그리고 내년으로 넘긴 것 같다는 인상 굉장히 강하게 받습니다. 추 부총리 말 살펴보면요. 고액 투자자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두고 여러 보도들이 있는데 구체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장 등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얘기라는 건 아무래도 주주들의 얘기, 개인 투자자들의 얘기, 한편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반대편의 얘기 같이 듣고 있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거 말고도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론은 현재 국회 회기에서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또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관련해선 신임 부총리가 발표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주주 지금 뭐 10억에서 30억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왔었다가 지금 이게 다시 들어가는 모양새고요. 요거는 이제 국회하고는 관계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시행해도 되는데 그게 이제 야당에서 부자감세 논란 자꾸 제기하고 이러니까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요게 확정이 돼서 연내에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주가가
되돌림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거 좀 봐야죠. 어떻습니까? 주가가 되돌림이 될 수 있나 보려면 그동안 좀 올라갔나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이슈가 나온 8일 이후에 개인 투자자 비중 많은 코스닥이 3%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을 앞질렀죠. 실제로 또 주식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고액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연말 되면은 증시가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거 이번엔 없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과세 기준일 하루 전인 12월 27일 하루 동안에만 1조 5천억 원의 순매도가 개인 투자자에 있었는데 이런 흐름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실망감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